우리가 능력주의의 어떤 비판이 거세지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잘못된 거냐?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어떤 차등적인 보상을 주는 그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꿔온 건데. 네, 반갑습니다. 종교사운동 김영식입니다.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교육 불평등 문제에 맞서서 가장 좀 치열하게 그러면서도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싸워오신 단체가 바로 사교육 걱정 온 세상이고, 오늘 구본창 국장님의 발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특권 트랙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, 그 속에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그 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사교육 고통이 뻔히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거기에 자신 자녀를 이렇게 뛰어들게 하고 있는 그 비극적인 현실.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자녀의 어떤 생명이, 영혼이 굉장히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비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,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이신 우리 광나윤 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대와 어떤 법대의 어떤 그 어떤 사회적 계층이 추증되고 있는 그 분야 속에서 저는 특히 의대보다는 그 법조계가 그렇게 사회적 계층에 의해서 치중되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의 세계가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, 그곳이 이제 지금 그 균형점이 좀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인 거잖아요.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법적인 분야가 어떤 사회 부모의 어떤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어떤 특정 계층이 독점하고 있다.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, 어떤 진짜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, 좀 능력주의 최근에 어떤 비판이 좀 대세잖아요. 요즘 첫 번째 토론하신 장은주 교수님께서 아마 이제 가장 앞서서 그 논의를 좀 이끌어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, 농담 삼아 제가 지금까지 저는 장은주 교수님께서 남자분이신지 몰랐어요. 저 오늘 처음 뵀거든요. 영상을 통해. 그래서 되게 아쉽고 죄송한데, 제가 그렇게 좀 편견에 치우치기 좀 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깨닫습니다. 미리 사과 말씀드리고요. 어쨌든 우리가 능력주의의 어떤 비판이 거세지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잘못된 거냐?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어떤 차등적인 보상을 주는 그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꿔온 건데, 그게 나쁜 거냐, 이제 이런 반론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전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.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능력주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, 첫 번째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진 능력의 그 다양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시험 점수에 의한 그런 차등, 좀 그것들만 좀 중시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,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지식을 쌓고 인출하는 능력으로서였던 그 능력에만 치우친다면, 앞으로 이렇게 예측되는 AI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거라고 예측되는 시기, 지금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2040년이 되면 그 AI의 능력이 이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어떤 능력을 합보다 이렇게 그걸 초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면 AI에게 모든 보상을 집중시킬 거냐, 우리가.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능력을 하나의 기준 또는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다양성이 좀 발휘될 수 있는, 저는 그런 능력주의를 추구해야 되고, 또 우리 교육이 좀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, 각자 가진 각기 다른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거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고, 왜냐하면 다양성을 상실한 생태계는 금방 멸종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.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가진 각자의 어떤 다양한 능력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,
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언젠가 일종의 멸종 또는 그런 어떤 그 전복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주의가 좀 정의를 상실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존 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얻은 재능의 혜택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한 사람이 태어났던 환경이라던가 또 어떤 가진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. 천부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. 일종의 행운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 천부적인 재능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그 은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다.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오해하고 그 능력에 의해서 얻은 어떤 그 대가들을 자기 혼자서만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그런 능력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의 지금 수호신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또 자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.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어떤 시험 점수에 기반한 선발 시스템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기득권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좀 불과한 거고 어떤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떤 그런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혜택을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교육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빚을 아이들이 지고 있다. 그래야지만이 그 일종의 빚 갚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된다. 그런 의미에서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어떤 기회로서 제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학은 저는 그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 기회가 돼야 된다.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했고 12년 내내 네가 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열심히 정말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고생했으니 자 네가 원하는 대학 너 가져. 이게 일종의 보상이지 않습니까? 그게 지금 우리 입시 경쟁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건데 그 입시 경쟁 체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포기하고 있는 것들 일종의 그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지금 수학자가 될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계속 그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 수학 공부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매진할 동안에 더 받아야 될 일종의 어떤 자기의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고 있는 거거든요. 수학 공부 말고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우리 아이들에게는. 실패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구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기회들을 싹 박탈하고 너는 수학 공부 킬러 문항 풀어내. 그러려면 학원에 가서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심화 문제 풀이하고 계속 학원에 다녀야 돼. 그런 식으로 어떤 입시 경쟁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면 그거는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기회를 다 박탈하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입시 경쟁 체제로서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회로서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? 저는 그 대학 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대학 간의 서열을 해소하는 거 그 방안에 대해서 저는 지지를 하고요. 그러려면 지금 현재 그 각 대학 간에 투입되고 있는 그 교육 기회 그 재정 투자에 대해서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. 예를 들면 서울대는 뭐 3천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1인 각 한 명에게 제공되고 근데 어떤 대학은 1,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 한 명에게 제공되고 이거는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 어떤 대학에 가더라도 같은 수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에다가 재정 투자를 갖다가 해서 그걸 통해서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려는 노력 필요하다.
그런 어떤 그 사교육 국정 세상의 그 입장에서 지지를 하고요. 두 번째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시험 체제를 완화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자료집에 예시된 것 중에 그 벨기에 겐트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의 송도에 들어와 있는데 그 대학에서는 입시를 집에서 보게 합니다. 컴퓨터로.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. 네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시험 봐서 입학해라 이거죠. 그렇지만 4년 내내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네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시험 보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점수에 의한 어떤 그런 판별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장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추첨제라든가 또 어떤 지역 인재 할당 그다음에 소득 분위별 입학 정원 할당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어떤 차별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그 시험 중심의 어떤 경쟁 체제를 완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성인 학습자 전형의 그 TO를 확대하는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만학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정원의 한 3% 정도를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. 나이는 한 30세, 뭐 25세 그 이상만 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걸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기회라고 보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평생학습 사회를 지향합니다. 언제 어느 때든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왜 어렵냐? 일단은 그 3%가 너무 작아요. 예, 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.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도 비쌀 뿐더러 나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평생학습 체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교 입시와 대학 교육 입학이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교육 정책 또는 입시제도 개선 방안, 고교육 정상화 방안도 다 지금 그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.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봤을 때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면 이 성인학습 전형을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교 성적이라든가 수능 성적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입시를 치르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입학 정원도 20%에서 30% 정도. 그러니까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성인학습자 전형을 실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? 일단 고등학교에서 부모들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. 내가 한 3년 정도는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뭐 군대를 다녀올 수도 있고 뭐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더 다양한 어떤 전환 학습들을 하다가 내가 대학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. 그렇게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를 좀 분리해내는 방안 그것이 좀 그 우리의 어떤 그런 입시 경쟁 체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되면 저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꼭 입시를 준비하지 않고 각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재능과 적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학교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고,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3년에 또 다른 또 다양한 또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, 그러면서 각자가 대학의 어떤 그 입학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.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입시 경쟁 체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고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. 그래야 직장인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또 휴직하고라도 이 대학 입시를 대학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다라고 보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그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좀 삶의 어떤 다양한 선택지들을 만들어주는 것,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. 그래서 나의 성장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지원에 의해서 앞선 세대의 어떤 도움, 일종의 대출이죠. 예, 빚에 의해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일종의 확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, 그게 좀 제대로 된 능력주의 또는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,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그 자기 능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할 수 있을 거다.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